이제 물질대사가 끝났고 물질대사는 세포호흡과 연계가 되어 있고 오늘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가 되냐면 바로 통합적 작용. 자, 여기서도 외우는 건 맞는데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 생성.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세포 호흡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한번 생각해보자. 화학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여기서는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물, 그리고 6개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12개의 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 얘만 있지 않고 누구도 있냐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물 등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야? 바로 유기물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 다른 말로 할게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영양소가 들어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들어와야 되겠네. 산소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산화탄소 내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어떻게 이번에는 바깥으로 빼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누가 생겨? 노폐물이 생기겠죠? 노폐할 때 어이야 여이야? 요이. 그치? 한글 참 어려워. 노폐물이 생성이 돼. 그러면 그 생성되어진 걸 어떻게 해줘야 돼? 배설. 바깥으로 버려줘야겠죠? 그 생성된 걸 이렇게 버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저쪽 영양소에 관여하는 이 영양소를 관여하는 게 바로 소화계라고 하는 곳에서 영양소를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걸 관여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호흡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노폐물이 생성된 것을 바깥으로 빼줘야 될 거야. 이건 얘가 누가 된다? 배설계가 되어질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들어왔어. 그럼 어디론가 보내줘야 될 거고 산소는 어디론가 이산화탄소는 또 어디론가 노폐물은 어디론가 해서 여기서 물질들이 이동을 해야 할 거야. 여기저기로 뭐 미토콘드리아도 가던 면역체로 가던 어디론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관여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순환계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결국에는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무엇이 됐다? 세트가 되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통합, 같이 통합적 작용이다 라고 해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4개가 이 단원에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양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혹시 아침에 식사했니? 뭐 먹었어? 밥 먹었어? 밥은 식물이지. 밥을 식물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식물은 맞지. 배고프다고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가로수를 뜯어먹진 않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 예전에 군화 있지, 군화. 예전에 군화를 가죽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소가죽이나 이런 가죽으로 만들었대. 근데 먹을 게 없어 군화를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었다고도 해요. 아니, 소 먹지. 소 꼬리 먹어? 꼬리곰탕. 그다음에 소뼈 먹지. 사골. 소 머리 먹지 않니? 먹어. 편육이라고 들어봤나? 그 돼지 머리 굴린 거야. 쫀득쫀득하지? 그러면 돼지 살은, 껍질 먹니? 돼지 껍질 맛있잖아. 다 먹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가로수를 뜯어 몇 개 이렇게 뜯어가지고 푹 삶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먹을만해. 근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않아. 아니면 반대로 어떤 걸 먹으면 죽기도 해. 그렇다면 이 영양소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영양소랑 무엇이냐는 거죠. 아무거나가 아니라 딱 여기서 정의를 내렸어요. 영양소가 되려면 그 물질이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돼. 그거를 내가 섭취를 한 다음에 먹었더니 얘가 에너지로 쓰여. 그럼 걔 영양소인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그 어떤 물건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됐대요. 몸을 구성하는 데 쓰였대. 그럼 걔도 영양소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 물질이 내 체내에 들어와서 생리작용을 담당하면 나는 무엇이 된 거야? 얘는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셋 중에서 세 개 다 관여해도 되고, 셋 중에 두 개만, 셋 중에 하나만 관여해도 다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까지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의 종류, 요건 기본적인 거니까 한 번만 정리하는 걸로. 영양소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요건 조금만 더 갈게. 3대 영양소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별해서 3부 영양소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3대 3부라고 나눴냐면, 일단 이 3대 영양소는 뭐 몸을 구성하고 생리작용을 하든 말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3대 영양소. 그런데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아.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몸을 구성하나 생리작용을 담당해. 그러면 3부 영양소, 에너지원을 쓰이면 3대 영양소. 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선생님 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배웠는데 왜 지질이에요? 요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그 다음에 무기염료, 그 다음에 비타민을 바이타민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요 물이나 무기염료나 바이타민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단 몸을 구성하거나 생리 기능을 담당. 근데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 이거 실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남학생이, 선생님 저는 생리를 안 하는데요. 틀린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생리작용이라는 건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와 무관하게 생명활동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 생리작용이다라고 얘기해서, 화장실 가서 같이 가! 뭐 했다고 화장실 가? 왜 생리작용을 방해, 이런 말 안 쓰지 너희는? 그러니까 쉬매려워, 응가매려워. 그건 너희 의사와 상관있니? 네, 감사합니다. 대책이요. 뒤에 학생 주세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명체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들을 생리작용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정도를 잡고, 사실 예전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디테일하게 했었는데, 기본적인 것만, 요 정도만 알아도 되게끔. 대신 이제 문제상에 조금 더티하게 나오거든. 더티해. 그래서 A 어쩔 수 없지 하고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는 암기형이니까. 자, 근데 요거는 조금만 더 나가주도록 할게요. 지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지질을 이쪽에다, 그대들 여기다 써주세요. 지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질이 얘가 에너지원으로 쓰인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우리는 그때 얘를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지질이 몸을 구성하는데 사용이 된대. 지질이. 그러면 얘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인지질이라는 말을 써요. 세포 막 할 때 기억나나? 인지질 이중충 뭐 이거 할 때 이게 요거야. 그 다음에 이 지질이 호르몬에 사용이 된대요. 호르몬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스테로이드. 혹시 스테로이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걸?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가 지방이 성분의 호르몬인데 일단 주로 생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에 많이 쓰인 애가 지용성, 지질성 호르몬이 스테로이드거든. 근데 얘가 스테로이드가 혈관을 타고 가다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에 의해서 혈관벽에 들러붙어 스테로이드가. 근데 기름이잖아. 기름이거든. 그래서 혈관 총 단면적을 줄여줘요. 얘가 막아서. 그럼 혈류량이 원활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생기는 병. 그래서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들러붙어서 방해하고 있어. 들러붙어 있는 애를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 아니에요? 어? 스테로이드 약 아니에요? 스테로이드가 약이냐고? 약 아니에요?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이야. 호르몬 이름이야. 원래 약도 있잖아. 그치, 그걸 따라서 호르몬제에서 그걸 스테로이드 약이라는 말을 쓴 거지. 자, 요 정도만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성분을 보게 되면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얘도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요 질소까지 포함합니다. 질소까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암모니아가 돼서 요 암모니아가 요소, 그래서 바로 오줌, 쉬할 때 나오는 거. 혹시 너희들 이거 말하면 애들이 안 먹게 되던데 비타 500 뭐 이런 거 본 적 알지? 그거 먹으면 뭐 풀어주는 거잖아. 그거 혹시 유리잔에 따라 본 적 있나? 나 오늘 이번 주 안에 숙제 비타 500 이런 아니면 바카스 얘네들 유리잔에 따라 볼래? 무슨 색깔 나오는지? 노란색이 나와요. 지금 뭐였지? 노란색이야. 오줌이 무슨 색깔이야? 니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짐승들 같은 경우 놀라지 마. 성분, 그러니까 오줌이 게 아니라 이게 동물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소변을 먹어. 아니 똥도 먹어. 코끼리 벼는 흥분제가 들어있어. 그래서 사자라든지 짐승들이 발전기가 되잖아. 그러면 코끼리 소변을 먹으면 흥분제가 돼. 흥분돼서 막 잘 싸우고 교배도 잘 되고 그런데 너무 그쪽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요소의 성분이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약간 기분 좋게 하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요소에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화학적으로 만든 음료가 바카스나 비타 500이에요. 맛은 다르잖아요. 글쎄 내가 오줌을 맛을 안 봐서 그치 굳이 그거 맛을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너도 소변 넣을 때 보면 어떨 때 소변 넣을 때 보면 거품이 생길 때가 있고 거품이 안 생길 때가 있고 그런 적 있지. 소변 넣으면서 봐요. 아니 내 거 내가 보는데 뭐 내가 이렇게 맛을 보겠대. 그냥 보는 것도 안 돼. 상상하지 말고 나도 싫으니까. 어떨 때 거품이 날 때가 거품이 안 날 때가 있어. 거품이 났다라는 건 내 체내에 있던 요 탄수화물 채소단이 포도당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근데 어떨 때가 거품이 안 생기냐면 운동을 격렬하게 했거나 배가 대다시 고프거나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 그럴 때는 거품이 안 생겨요. 왜? 그 포도당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내가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내가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저축은 해. 근데 어느 일정 부분은 다 저축 못하는 애가 혈관에 남아서 여기서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거품이 생기는 거 포도당 때문에서 당뇨병 알지? 들어본 적 있을걸? 당뇨병은 뭐냐면 인슐린의 부족에 의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못 바꿔서 혈액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포도당, 뇨, 오줌으로 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소변을 나가요. 그래서 그 성분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보면 맛을 봤을 때 단맛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농도라고 합니다. 진짜 맛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요즘에 있는 포도당의 퍼센테이지를 측정해보면 실제 물에다가 해다가 포도당 농도를 맞추면 굳이 그걸 단데 당뇨병이에요 이러진 않잖아.
또라이 같아 보이잖아.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럼 황금색 역시 나의 배설 기능은 이러지도 않잖니? 나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깐난 애기들은 이렇게 보죠. 변양, 변 색깔을. 그냥 소변이 물에 부어지니까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운동 열나게 하고 통에다가 쉬해봐. 거품 안 생겨. 근데 밥 먹고 이따가 취해보세요. 그럼 거품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가장 농도가 높았을 때 오줌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는 게 농도가 제일 높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래. 인간들은. 왜? 자는 시간 동안에 신진대사, 물질대사를 많이 해서 많은 노폐물이 가장 많이 생길 때야. 그래서 나가는 양이 그때가 제일 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학은 조금 외워야 돼 라는 강박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러다 문제 풀 때 개념 보면서 풀다 보면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요건 외워야 답이 나오겠네. 그냥 문제 풀고 모르겠네 하지 말고 찾아보고 정한 다음에 해설지 봐. 느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건지 물론 내가 설명을 해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이해해야 돼 라고 해도 너희들이 안 믿어. 니네가 직접 틀리고 삽질해봐야 알 수 있어. 그러면 생명과학은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무조건 외운다가 답은 아니라는 거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